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잘난치 않은 욱군입니다. 예, 4월 4일 날 탄핵이 인용되고 나서 벌써 열흘 가까운 시간이 지났죠. 처음에는 저도 굉장한 실망감, 절망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안정되고 위기감, 걱정 이런 것도 있었죠. 야, 이렇게 불순한 세력들이 우리나라를 장악하고 있구나. 또 많은, 대다수는 아니지만 많은 수의 국민들이 거기에 속고 있구나. 저도 속았었으니까요.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양쪽에서 이제 그 다툼이 있다면 한쪽만 일방적인 잘못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러나 정도의 차이가 있는 거죠. 제가 보기에 이번 일은 그 야당 쪽에서 어마어마한 잘못을 하고, 물론 이쪽 여당 쪽에서도 잘못이 있다고 하지만 있겠죠, 당연히. 근데 이제 경중을 가려야 되는데, 이건 상대가 안 될 정도인데 저쪽 야당 쪽에서 불순 세력들이 한 일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을 했는데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속고 있어요. 아직도 속고 있는 분 많죠. 예. 그러니까 저도 속고 있었는데 이제 다행히 요번에 123 계엄 덕분에 이제 어느 정도는 알게 됐죠. 그랬었구나. 걱정도 많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역시 사필 규정이다. 정의가 이긴다 결국은 이런 생각.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다시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그 사저로 복귀할 때도 많은 분들이 나와서 환영을, 물론 반대파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영을 하고 이제 그런 분위기죠. 이번 유튜브 영상을 보다 보니까 그 김건희 여사의 표정 같은 게 이제 이 카메라에 잡힌 게 있어요. 이제 제가 나이가 있으니까 야, 저분이 어찌됐건 영부인이 참 그 어떤 가슴 아픈 일을 겪으신 건데 역시 영부인답다. 영부인도 결국은 하늘이 내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요. 네. 예전에 그 유경수 여사가 계셨었죠. 저는 그때 너무 어려서 잘 몰랐어요. 제가 이제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흑백 TV로 문세광이가 쏜 총탄에 그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시는 장면을 봤는지 하여튼 그 기억이 납니다. 그때 그 사건이 워낙에 그때 그 생중계가 되고 있었을 거예요. 흑백 TV로. 예, 그런 사건도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려서 유경수 여사가 어떤 분인지 잘 몰랐지만 이제 그 뒤로 요즘에 또 특히 유튜브가 나오고 하니까 옛날 박정희 대통령의 동영상들 이렇게 쭉 보고 하면은 야, 유경수 여사라는 분들도 부창부수구나 이제 그런 말이 있죠. 예, 어떻게 그렇게 박정희 대통령하고 딱 걸맞는 분이 배우자가 되셨을까? 나이가 먹어갈수록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박정희 대통령과 딱 맞는 분이 배우자가 되신 거죠. 참 대단한 일입니다. 하늘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제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드는 생각은 그래요. 네, 요번에 이제 김건희 여사도 야, 역시 또 윤 대통령에 걸맞는 그 배우자시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그분이 짓는 그 표정. 차 안에 계신 이제 그거를 이제 줌으로 당겨서 이렇게 잠깐 나오는 그 화면이었는데 그 표정 같은 거에서 그분의 그런 어떤 마음 그런 게 느껴지더라고요. 아무튼 역시 참 하늘이 하는 일은 그렇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됐건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진정한 후폭풍이 시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은 국민들이 알았고 이제 헌재조차도 대다수 국민들의 뜻을 저버리고 각자 자기들 사정에 맞춰 그들이 협박을 당했던 어찌됐건 그런 이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버리고
그건 뭐 국민의 뜻을 반해버린 것뿐만이 아니라 절차부터 일반적인 상식, 저같이 무식한 사람이 보더라도 야, 이것은 절차상 너무 문제가 있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채택해버리고, 홍장원의 메모 같은 거, 뭐 그런 것들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8대0 인용을 했다.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예. 아무튼 뭐 옛날 말로 하자면 간이 배 밖으로 나온 거죠. 예. 그런 짓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전한길 같은 분은 이제 뭐 을사, 뭐 사적이다, 뭐 이런 표현도 썼지만 진짜 그분들의 이름이 역사에 남을 거예요. 그런 진짜 대담한 짓을 했어요. 이제 간이 배 밖으로 나와가지고 국민의 뜻에 반해가지고 국민의 뜻에 반한 건 둘째치고 절차도 엉터리에 그런 법을 지켜야 되냐 이런 의문이 들 정도로 예. 법치주의 국가라고 하지만 법이 공정하게 절차에 맞게 그렇게 적용이 됐을 때 그랬을 때 법을 따르는 것이지 법 자체를 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뭐 온 국민이 다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증거를 채택을 하고 그 유튜브 동영상에서 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관심 있는 국민들은 알고 있을 만한 그런 말도 안 되는 증언들, 뭐 의원이 막 요원이 의원으로 막 둔갑을 하고 그런 과정들이 그 유튜브 영상에 다 찍혀 있는데도 다 온 국민이 그걸 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헌재에서 그걸 증거로 채택을 해버렸으니까요. 말이 안 되는 일이죠. 예, 그런 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그런 법관들이 판결하는 것을 과연 수용하는 것이,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것이 법치주의냐, 그건 의문이 있죠. 법이 공정하게 절차에 맞게 그렇게 집행이 돼야 되는데 과정 자체가 완전히 불법적으로 진행된 법을 따르는 것이 법치주의에 뭐 따르는 거냐, 그건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판결 자체를 국민이 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상식에서 전혀 벗어난 판결을 내버렸어요. 8대0 인용이라는 거는. 이게 법치주의냐. 그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건 누가 보더라도 8대0이 나올 수가 없는데 오히려 뭐 현실적으로 이럴 수는 있죠. 한 6대2 정도로 각하 인용이 1이나 2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사실은 굉장히 너무나 명확하게 각하돼야 될 그 상황이었거든요. 뭐 증거도 죄다 막 조작돼 있고 뭐 지렁이 길어가는 그런 이상한 그 홍장원 솔직히 제가 60 먹어서 보니까 그 사람 저 일면식도 없지만 그냥 나와서 말하는 거 보니까 참 시쳇말로 진짜 인간 진짜 뭐 거짓말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뭐 속으로는 뭐 자기도 목숨이 왔다 갔다 했는지 모르지만은 참 그런 거짓말을 해대고 그런 것들을 이 무식한 제가 보기에도 그냥 저 사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막 그 감정의 동요 같은 게 막 느껴지는데 그거를 다 법관들이 8명이 보고 나서 전부 인용을 때렸다. 뭐 무슨 이유를 갖다 대더라도 뭐 국민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아무도 각하가 없고 전부 인용이다. 참 그런 법을 따라야 되는 게 과연 법치주의냐. 그런 데 대한 이제 의문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이제 대다수 국민들이 그 윤어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특히 2030이 젊은이들이 윤어겐 이런 이제 구호를 외치면서 지금 뭐 행진도 하고 있고 또 그 사저로 옮기셨는데 그 윤 대통령이 이제 거기에도 이제 포옹도 하고 이제 그런 장면들이 이제 요즘엔 유튜브에서 잡히죠. 이게 이제 예전에 한 10년 전 같았으면은 우리 일반인들은 뭐 그런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왜? MBC나 뭐 JTBS나 KBS나 이런 공영방송에서 그런 거를 방송을 안 하거든요. 그런 장면은 아예 안 내보내요. 그리고 지들 입맛에 맞는 것만 내보내고 그 정도만 해도 봐주겠는데 아예 조작을 하죠. 왜곡 방송 자체를 조작을 하면 사실은 공정하게 자기들의 입맛이 아닌 부분도 방송을 공정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기들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그 장면만 내보내는 것도 큰 문제인데 그런 장면을 아예 조작을 하고 예, 어쩔 때는 거짓 뉴스를 만들기도 하고 공영방송이라는 데가 실제로 지금 그러고 있죠. 그러고 있었는데 10년 전에는 그랬음에도 몰랐죠. 예, 박근혜 때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 때도. 근데 저도 박근혜 대통령 뭐 그때 그냥 관심 없이 지나갔어요. 지금은 내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유튜브에서 그걸 다 보게 됐습니다. 저도 그렇고. 아니 김건희 여사의 그 영부인의 그 표정도 보게 되고 그 공영방송에서는 그런 표정을 안 내보내요. 그러니 내가 그분들의 그 성정, 그 성격, 뭐 그런 심정, 뭐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런 건 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 장면을 보면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느끼겠다. 그걸 지들이 빼요. 근데 뭐 이제 지금은 세상이 변해가지고 유튜브로 이제 그런 화면들을 저도 접할 수 있으니까 이제 2030들이 많이 모였구나. 이제 거리 행진을 하는구나. 이제 윤어게인을 외치고 있구나. 뭐 그런 것들을 알게 됐죠. 이제 저도 세상이 변하고 있는데 아직도 공영방송 와 정말 대단하죠. 뭐 MBC고 뭐고 저는 요즘에 MBC에서 나오는 그 앵커들이라고 나와서 떠드는 소리를 듣고 있으면 약간 토가 나오려고 그래요. 야 쟤네들 진짜 인간 그 뭐라 그러나요? 표현이 있죠. 그 경멸스럽다. 뭐 이제 이런 표현이 있죠. 제가 인간에서는 인간에 대해서 그런 감정을 잘 안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인간에 대해서 애정이 있는 사람인데 좀 잘못한 사람도 그렇게 뭐 아주 나쁜 감정이 드는 사람은 아니에요. 저는 대체적으로. 그런데 뭐 이거는 뭐 저런 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하고 저런 방송을 하고 그 MBC 앵커들 헌법재판소에서 그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내란 수괴는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막 앵커들이 막 저는 막 토가 나오려고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지금도 그러고 있는데 지금 그런 아직도 속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차차 정리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 또 그런 바람을 갖습니다. 뭐 할 말이 많은데, 그렇죠. 뭐 제가 뭐 또 무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일 뿐이고요. 아무튼 뭐 그래도 한 열흘 지나고 나니까 역시 윤 대통령이 갖는 어떤 영향력 이런 거는 앞으로도 오히려 더 커질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있고 자 어떻게 돼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제 하늘이 하는 일이니까요. 이 머리 좋은 uk군도 감히 짐작이 잘 안 되죠. 하지만 전체적인 틀은 정의가 이기는 쪽으로 갈 것이다.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약간 계산에 착오가 있었던 게 후폭풍이 노무현 대통령 때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의 결과로 나타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측을 했었던 거는 이제 제가 좀 계산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좀 순진했죠. 헌법재판소까지 인용이 나오고 대통령이 완전히 이제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서는 상황을 만드는 이제 세력이 있다는 걸 이제 우리 국민들이 알게 됐으니까 이제부터 후폭풍이 시작되는 거라고 봐야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폭풍은 아마 거대하고도 서서히 아주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주 영상은 이걸로 마치고요. 이제 조만간 좀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가서 제가 탁구 얘기도 많이 하고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도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감사합니다.